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어느덧 12년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행사가 열렸고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들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지금도 매일 100여 톤의 오염수가 쌓이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해양 방류를 선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는 첨단 공법을 사용하니 문제가 없다면서 원전과 후쿠시마 앞바다를 연결하는 터널 공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죠. 한일 정상 교류와 관계 개선 앞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걱정과 요구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빠르면 6월 이후가 될 거라는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의 일방적인 강행은 막아야겠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릴게요.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옥포분기점 구간으로 속도 잠시 주춤하고요. 반대 대구 방향으로는 성서 나들목 구간으로만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양방향으로 팔공산 나들목 구간으로만 속도 약간 떨어집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금요일 아침 사고 제보가 많습니다. 먼저 고모역에서 안심혁신도시 방향으로 고가차도 입구 2차로 쪽입니다. 승용차 4중 추돌 사고 있고요. 앞산 순환도로 상동교 방향으로 앞산 고가차도 나오자마자 2차로 쪽입니다. 승용차 2대 추돌 사고 있고 뒤쪽으로 많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범안로 쪽으로는 유라교에서 유람 나들목 방향으로 안심 고가차도 진입하면서 2차로 쪽입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정체되는 모습이고 칠곡 중앙대로는 태전교에서 태전 내거리 방향으로 태전 내거리 200m 못 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입니다. 시내버스와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사고 주변으로 운전자 나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맑고 포근한 봄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조한 날씨에 모레는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 대구와 경북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부터는 경북 서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도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린 후에는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대구 기온 8.9도, 습도는 65%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3분 지나가고 있네요.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네, 대구시가 대구 동북부 지역에 건설되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초안을 변경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철도 4호선과 관련한 수정사항을 밝혔습니다. 엑스코선 명칭을 도시철도 4호선으로 변경하고 역 1개를 추가로 만들어 총 12개 역사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논란이 있던 엑스코역과 경북대역의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네. 최초와는 엑스코와 도보로 500m 떨어진 곳에 역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멀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구시는 이 거리를 200m로 좁혔습니다. 그리고 엑스코역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도입해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역이 좀 멀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게 또 경북대역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구시는 경대교역을 신설해서 기존의 경북대역을 경대교역과 경대북문역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시민과 학생의 이동이 많은 경북대 북문 쪽에 역을 설치하고요. 네. 시민 편의를 위해 경대교역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4호선은 정거장이 12개입니다. 노선은 수성구민 운동장에서 시작하는데요. 네. 범어 내거리, 옛 대구 MBC 내거리, 동대구역 파티마 병원에서 대구 공고 내거리, 경대교, 경북대 북문, 복현 오거리를 지나 엑스코, 금호 워터폴리스, 이시아폴리스까지 총 12.5km 구간입니다. 네, 역은 일단 좀 늘어났고요. 또 논란거리가 이 차량 형식이었습니다. 결론이 났나요? 네, 원래는 3호선과 동일하게 모노레일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는데 네.
대구시는 4호선을 경전철인 AGT로 결정했습니다. 지하철도와 대중버스의 중간 정도의 수송 능력을 갖췄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상을 달립니다. 비용적으로도 AGT가 저렴하다는 게 대구시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대구시가 검토한 결과 총 사업비와 40년간 유지 관리 비용을 따져보면요. 모노레일보다 1,131억 원 정도 절감됩니다. 대신 철제 바퀴로 움직여 소음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대구시는 소음 방지 시설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도시철도 4호선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29년 완공해 개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도시철도 4호선으로 변한 엑스코선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달성군 가창면이 수성구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7월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는 시기에 맞춰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할 방침이라며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창면은 산에 가로막혀서 달성군의 섬처럼 복잡한 위치에 있는데요. 네. 수성구에 편입시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아, 홍 시장 어제 바빴어요. 근데 이게 가창 주민들이 원하는 일일까? 이게 좀 의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현재 가창면은요. 면적 111.33제곱킬로미터에 7,6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네. 홍 시장은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는 대신 달성군에는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을 이전시켜서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아직 달성군, 수성구와 논의가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국가산단 유치 등은 감사하지만 가창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다음 소식은요. 네, 대구 4차 순환도로 앞산 터널로의 통행료가 4월부터 100원 인상됩니다. 대구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으로 앞산 터널로의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상인에서 파동을 오가는 소형 차량과 파동에서 범물 구간을 오가는 대형 차량에 대해 각각 100원 인상된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인과 범물을 오가는 전체 구간을 살펴보면 소형 차량의 경우 기존 1,600원에서 1,700원으로 통행료가 오릅니다. 네. 같은 구간 대형 차량은 기존 2,300원에서 2,4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네, 앞산 터널로가 100원씩 요금이 오르게 되네요. 다음 소식 보죠.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잠에서 깬 두꺼비가 산란을 위한 이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수성구에 있는 저수지 망월지는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입니다. 네. 최근 망월지에 다 자란 두꺼비의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일인 지난 6일 성체 두꺼비가 옥수산에서 내려와 망월지로 이동을 시작한 겁니다. 네. 당시 현장에 나간 수성구청 관계자는 마른 땅에서 움직이는 두꺼비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네. 원래 두꺼비는 매년 2월 중순쯤에 봄비가 오면 따뜻해졌다고 인식을 하고 망월지로 이동해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봄비가 두꺼비 대이동의 신호라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매년 2월 중순이었으면 올해는 좀 가물어서 그런지 이동이 늦은 거네요. 네, 올해는 3월이 되도록 두꺼비들의 이동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 가물다가 어제 소량의 비가 왔고요. 이번 주 일요일 오후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두꺼비 1,000마리가 망월지로 향해 알을 낳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두꺼비의 대이동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IT대학 전기공학과의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전영준입니다. 제가 코로나 학번이어서 이제 입학할 때부터 OT, MT 그리고 학과 행사들을 많이 참여를 못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마스크도 벗고 학과 사람들이나 또 동아리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학교 생활을 하니까 드디어 제가 바라던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구나 싶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개강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동아리 홍보도 부스에서 하고 계시고 신입생분들도 잘 어울려서 학교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신입생 때부터 학교 생활을 즐겼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우선 제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 생활비 같은 부분에서는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부담이 돼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할 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는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5, 60만 원은 사용을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학교 생활을 즐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범위를 조금만 더 늘려줬으면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는 신학기를 시작한 지역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MZ세대들은 우리 사회의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마련한 코너 MZ 티키타카 오늘 첫 시간인데요. 두 청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년 나우연구소 강사빈 소장,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김상천 정책국장인데요. 일단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지금 다 대학생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분씩 소속과 학년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2학년에 지금 재학 중입니다. 네. 예, 저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에서 1학년으로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 방금 두 분과 이제 자기소개를 들어봤고요. 오늘 MZ 티키타카의 주제가 딱 맞네요. 경북대 위기와 나이스 사업인데요. 최근에 경북대가 언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언론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네. 방송국에서도 얘기를 상당히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방송국이니까 궁금해하는데 실제로 경북대를 다니는 학생들도 이 경북대 위기라던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우리 그 경북대학교를 향해서 네. 이 대구 KBS에서도 관련된 조금 불미스러운 소식들을 많이 탐사하고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역 언론들의 굉장히 좋지 않은 이슈들로 계속해서 학교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막 개강 시즌이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의 사기가 개강 전부터 많이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학교 위상 자체가 차원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차원이 달라졌다. 예, 제가 21학번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입시를 졸업한 지 한 3년 다 돼가는 상황인데 네. 입결표라고 합니다. 입시 결과를 정리해 놓은 표에 옛날까지만 해도 경북대가 그래도 201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중위권 대학, 중상위권 대학과 그쵸. 맞닿아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부터는 서울 하위권 대학 그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하고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상천 정책국장은 1학년이니까 예. 가장 최근에 입시를 치른 거잖아요. 아,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안타까움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봐도 그 강사민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경북대 위기가 좀 실감이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있어요. 네. 예, 사범대 학생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포기하고 다른 학교 가는 통계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봤을 때 그런 게 또 서울의 하위권뿐만 아니라 뭐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이면 무조건 경북대 포기하고 가는 경우들도 덜어 있는 것 같고요. 아 진짜요? 네,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럼 주변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인서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서울보다 경북대가 이제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인식이 조금 퍼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요인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생각해봤을 때 처음 꼽을 수 있는 것들은 장학금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나. 장학금 이슈. 그러니까 이게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가 소득 분위 같은 게 굉장히 완화됐고 분위 네. 기준이 그다음 네. 분위별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굉장히 높아졌고 지금까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기초 차상위 분위가 된다면 학기별 350만 원까지 그리고 350만 원. 1구간만 된다고 해도 26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 국립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싼 학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싼 학비의 메리트 자체가 많이 약화되고 있다. 아. 그리고 앞으로 또 네. 정부의 기조 자체가 이 네.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기 때문에 네. 더 약화되거나 그러면 국립대로서의 메리트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학금이 큰 메리트가 없어진다. 장학금 맞습니다. 때문에 국립대의 장점인 저렴한 학비가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또 이 지방의 위기와 지방 대학이 좀 연결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부정적인 이슈가 교수 채용 관련 예.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제가 뭐 좀 답변을 드리자면 네. 뭐 당연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역의 산업이 부재하고 일자리가 없는데 네. 지역의 대학을 나와도 지역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 뭐 애초에 서울에서
뭐 취업을 할 거 서울로 대학을 가자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해진 게 큰 것 같아서 지방의 위기가 지방 대학의 위기로 이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네. 교수 채용에서 부정 의혹이 발생을 하고 또 얼마 전에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경북대학교 내부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로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된 측면이 직업국 위기뿐만 아니라 경북대의 위기를 좀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정부가 시작한 게 라이즈 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지자체가 지역대학들의 행정과 재정 지원하는 권한을 갖는 게 라이즈 사업입니다. 이 대구 경북이 시범지역이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일단 강 소장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학생들의 관심도는 현저히 낮죠. 특히 왜냐하면 코로나나 아니면 네. 그런 이슈 때문에 학교 다니는 것 자체를 소극적으로 다닐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해주는 무언가 아니면 학생 복지와 관련된 효능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학생회나 아니면 학생 복지 같은 걸 조금 주도적으로 네. 같이 해줘야 되는 학생회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학번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맡고 있는 경우 이제 딱 그 시즌이 됐기 때문에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관심 가지기가 쉽지 않고 네. 또 2030 세대 정서와 연결해서 생각해봐도 네. 요새 이 개인주의 정서가 많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회나 아니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뭐 아니면 학교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런 일들에는 조금 소극적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럼 학생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예. 김 국장님 얘기 들어볼까요? 예, 저희가 봤을 땐 일단 저희 세대 자체가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걸 꺼리는 세대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정치와 연관이 크게 있다 보니 네. 애초에 본능적 거부감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풍토가 좀 형성된 그래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라이즈 네. 사업 관련해서는 기존의 국립대학 육성 사업이라던가 이런 기존 지원 사업들의 학생들이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네. 관심도 똑같겠지 뭐 하면서 가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라이즈 사업을 네.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접근 방식 자체가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지역 대학들을 지원하는 사업 자체는 교육부 자체에서 이제 총괄을 하면서 네.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라이즈 사업 자체는 어쨌거나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나 경북도를 통해서 그 행정적인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 준다. 네. 그게 골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여기서 같이 내건 기조 자체가 이 지역 대학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자체를 전체를 살리는 데 살린다. 있어서 지역 대학을 그 중심축으로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수도권 집중화 현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 지방 소멸돼가는 그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 지방을 살리면서 지방 대학을 그 중심축으로 이용한다는 발상, 그다음 그 접근 저는 굉장히 적절하고 네. 너무 지금 상황에 잘 맞는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일단 접근 방식은 좋은데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을까요? 그런 학생들의 의견 애초에 라이즈 사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네. 또 관심도 없기 때문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좀 저는 강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뭐 이런 지금 상황에 적합하다 말씀해 주신 거에 좀 반대하는 입장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요. 지금 뭐 허울은 좋습니다. 사실 뭐 지방 군권, 의도는 지방 항상 자치 좋죠. 네. 뭐 이런 뭐 허울 좋은 말들로 포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실제로 좀 우려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대학의 행재정적 권한과 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골자 아닙니까? 네. 그 측면이 사실 지방들의 이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어떤 공공성 그리고 책무를 방기하고 떠넘기는 건 아니냐 떠넘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대학을 관리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 지금 대구시만 해도 라이즈 사업을 신청하고 또 선정이 됐지만 대학 전담 부서가 없었습니다. 전담 인원만 5명이 있었는데요. 네. 5명이 대구의 그 많은 대학들을 어떻게 담당하고 있었을까요? 역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재정 자립도 지방과 수도권 격차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비수도권에서만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게 2025년이 되면 전국으로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재정 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대학들은 지자체가 잘 지원을 해서 쑥쑥 섞어 나가고 네.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서 또 열악한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되는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김상천 국장님이 너무 좋은 말씀 네, 해주셨는데 네, 네.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거는 어쨌거나 국립대가 이렇게 네. 나태하게 지금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에는 네. 뭐 교육부나 중앙정부의 관여가 너무 컸다. 그러니까 대학 자체의 자율성이 자율성이 없다 너무 보니까 떨어졌다. 이 국립대 자체가
사실 학과 정원을 조정하는 것조차가 어려웠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3대 개혁 그 기조를 발표하면서 교육개혁 자체에서도 대학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개혁이 진짜 이뤄지면서 지방대학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방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MG 티키타카 청년나우연구소 강사빈 소장, 전국 대학생 학생회 네트워크 김상천 정책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벌이 가구가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 이런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엄마품 돌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서하나 리포터가 현장을 취재했다고요? 네, 엄마품 돌봄 유치원은 맞벌이 가정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오전 9시 전과 방과 후 오후 6시 이후에도 돌봄을 운영하는 유치원입니다. 올해는 105개 유치원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는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돌봄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교사에게 운영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동화들을 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바르게 앉아서 네, 안녕하십니까. 유치원에서 돌봄 교사로 있는 서지연입니다. 돌봄 유치원에서는 주로 이제 아이의 자율성을 맞춰 활동 및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로 있는 유아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색종이 접기, 촬영놀이, 또 이제 협동 블록놀이 같은 놀이들을 위주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하고 있으면 집에 가고 싶은 친구들도 많을 텐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제 활동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하원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간혹 부모님께 기다려줄 수 있는지 자주 여쭤보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돌봄이다 보니까 긴 시간을 원해서 보내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교사로서 그런 애착 관계 형성을 되게 이제 중시 생각하고 있고 이제 돌봄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의 그런 피드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유아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이 엄마품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유아가 꽤 많겠어요. 네,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난해엔 엄마품 돌봄 유치원을 이용한 유아가 하루 평균 1,16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육아도 중요하지만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고충이 참 많았습니다. 돌봄 유치원이 하나의 해결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돌봄 유치원이라서 올해 처음으로 오게 된 아이 엄마입니다. 애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정말 저 혼자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돌봄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다른 어머니들도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일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육아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엄마들이 항상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돌봄이라는 걸로 인해서 엄마들이 조금 마음을 놓고 다닐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엄마도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아이들도 마음 놓고 잘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의 돌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유치원이 이제 2년차 되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예. 저는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또 키워야 되는 육아도 해야 돼요. 근데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교육이잖아요. 근데 교육과 육아를 둘 다 병행하면서 빨리 퇴근한다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마침 유치원이 돌봄 유치원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귀가를 할 때도 아이가 여기서 안전하게 있다가 저랑 같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 부분에서 너무 안심되어 가지고 2년째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처럼 엄마 품에서 포근하게 좀 잘 돌봐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참여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도 많은데요. 네. 집에서 좀 더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도록 돌봄 유치원 수를 늘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대구시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이은경 장학관에게 들어봤습니다. 현재 저희가 105개원의 엄마품 돌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돌봄 유치원 운영 시간은 학부모 요구에 따라 운영 시간을 편성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만 운영하는
아침 돌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돌봄은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에 수요에 따라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른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하는 연계형 돌봄으로 총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돌봄 유치원 이용 대상은 맞벌이 가정 자녀, 저소득층, 한부모 등 추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유아와 인근 협력기관으로 연계한 유치원의 유아와 어린이집 유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제일 먼저 안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돌봄 장소가 안전한 곳에 배치되었는지, 출입문 통제 시스템과 CCTV가 잘 작동되는지, 간식과 급식 실시 등을 점검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갖추어야 할 행정서류 등을 최소화하여 행정 업무 경감을 지원하여서 안전한 돌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돌봄 유치원이요.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돌봄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우리 맞벌이 가정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따뜻한 돌봄이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경우에 거점 유치원에서 돌봄 유치원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지역의 따뜻한 돌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다시 한번 가지게 되네요. 서하나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가요,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거의 초여름 날씨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내일까지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 새벽부터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덥다가 다시 좀 추워집니다. 다음 주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쌀쌀해지겠다고 하니까 변덕스러운 봄 날씨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서 건조한 날씨에 불씨관리도 잘 하셔야겠죠. 3월 10일 아침의 광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